고품격 메디컬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우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한국사하고 그다음에 한자 공부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법을 좀 이렇게 터득을 해서 그거를 아주 가볍게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게 뭐 제 프로필을 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생각보다 성적이 좀 좋습니다. 잘난 척.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자녀분들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공무원 시험 하시는 분들, 또 수험생분들이 이거 보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걸 제가 찍겠다고 하니까 저희 홍보팀에서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상이 만약에 5,000뷰를 찍거나 또는 우리 구독자가 3,000명을 찍는 순간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상품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원장의 노하우가 담긴 공부는 이렇게 하자, 이걸 좀 해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는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학입니다. 수학 잘하면 과학 뭐 이런 거 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암기 과목입니다. 이게 암기 과목.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언어, 이런 것들의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지를 제가 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첫째 시간으로는 이 암기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 노하우를 오늘 전수해 드릴 겁니다. 이거를 듣는 순간 성적이 쭉 올라가시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찍으려고 이제 암기법을 거의 한 몇 개월간에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하면 같은 키워드를 다르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A4용지에 나누어 키워드를 적는다. 이건 키워드인 거죠. 그 키워드를 보고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자신의 기억하는 모든 것을 말하면서 적는다는 게 포인트죠. 이분 보시면. 그리고 내용을 다 암기했으면 버린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적어서 단어를 뽑아서 자기가 그거 보고 암기를 연습한다는 뜻이죠. 이런 분도 있고요. 이분도 보면은 공통적으로 키워드라는 말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말을 하며 암기하라, 이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또 그림을 그리며 암기하라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라면 말을 하며 암기하라네요. 전교 1등이 암기 잘하는 법. 여기 보면은 특정 글자나 앞 글자를 따서 단어를 만든다. 두 문자 암기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머리 두 자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거, 조선의 왕의 계보. 뭐라고 외우죠? 태정, 태세, 문단세. 앞 글자만 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많죠. 그 다음에 이분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외우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글자 자체의 특징에 착안하여 외운다. 이분도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예를 들죠. 앞 글자가 시흥이면 뭐 시흥이다, 이렇게 같은 거를 매칭해서 외우자. 그리고 이제 익숙한 노래를 개사해서 외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리 나리 개나리, 이 노래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거기다가 조선왕조를 입히죠. 노래를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예성연중, 임명선. 그래서 이런 분도 있고요. 앞 글자를 따라 이야기를 해라, 노래 가사해라, 순서대로 해라, 뭐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대 의대생의 공부법. 여기 보면 뭐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쉽게 외우느냐, 그런 겁니다. 이분도 뭐 다 똑같습니다. 뭐 그리평을 해라, 뭐 다 같은 맥락을 다르게 표현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메모지 암기법, 뭐 A4 용지를 붙여서 뭐 외우라. 결국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유튜브의 방법들은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생각하여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과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아는 지식과 관련된 인식이다. 메타인지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아까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 중에 공통적인 하나가 뭐였죠?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책을 쭉 봐요. 딱 덮는 순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면은 맞습니다, 답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암기 있다. 그게 잘못된다는 거고, 그걸 바꾸셔야 됩니다. 공부하고 나서
덮은 다음에 그거를 자기 입으로 제3자에게 설명을 해야지만 그것이 자기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모든 유튜브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한테 메타인지가 확실히 된 거죠. 제가 대본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완벽히 20년간 의사 생활을 해서 터득한 것을 풀어주는 게 메타인지인 것이지, 보고 나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공부법의 하나라고, 잘못된 암기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지자는 불효호지자요, 호지자는 불효락지자니라. 무슨 소리냐면 알려고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즐겨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암기 팁은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하셔야지, 남이 이거 좋다고 해서 이걸 따라한다고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을 택하셔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암기법의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전술적인 문제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전술을 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암기의 기본은 단기 암기가 장기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저보고 10장 외운 다음에 내일 시험 본다고 그러면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물어봤을 때 그것이 저장돼 있어야지만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거고, 그게 메타인지가 돼 있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자, 인간은 한 단어는 쉽게 누구나 암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외울 수 있는 단어는 5단어를 넘지 않습니다. 이분은 또 두 문자 암기법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은 이정표 암기법이라고 이분이 설명했는데, 이건 한국사에 해당되는 거고, 한국사가 암기법의 기본이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시읒, 이응, 지읒, 치읒,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넘버링을 다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좋아하시는 법 다 알겠지만은 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이것도 잘 안 외워지실 거예요. 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석가탑에서 발견됐습니다.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730년대, 8세기 초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고, 뭐라고 외우라고 해주냐면 석류나무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으로 외우라는 거죠. 석이 들어가니까 석가탑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석류 나무니까 목판 인쇄물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목판 인쇄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석자에서 자음 시옷은 7이죠. 그 다음에 모음 어는 3입니다. 730년대경에 만들어져서 8세기 초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석류나무 무구정강 대나란이경이라는 한 단어에 딱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이것이 자기가 하다 보면은 점차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방법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보시고 암기하시면 분명히 성적이 급상승하신다. 여러 가지 암기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숫자를 외우는 법,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잠깐 유튜브를 고정하시고,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발생했을까요? 아세요? 모르시죠? 외구가 쳐들어왔으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러고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1592년에 외구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싸워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외우신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서 파생이 됩니다. 200년, 조선이 건국되고 딱 200년 만에 생긴 거거든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생돼서 하나의 기준으로 옮겨가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은 잘 모르세요. 언제 일어나는지. 1636년에 일어났거든요.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면은 죽을 사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또 터져서 또 죽지 않았습니까? 또 죽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44년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더해주면은 1636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외우면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전술을 획득하시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예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암기법이죠. 3.1절, 3.1운동. 몇 년도에 일어나셨어요? 몇 년도에 일어났죠?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912년? 저기 우리 감독, 카메라 감독이 1912년이라고 그러는데, 자,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일본 애들이 총을 쏘죠. 막 총을 쏘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곡을 해야 되죠. 곡을 어떻게 하세요? 곡소리.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I, 9를 써보세요. 그럼 몇 년도인가요? 1919년에 일어난 거거든요. 살수대첩. 무슨 장군이 떠오르시나요? 감독님? 을지문덕 장군. 누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됐죠? 살수대첩 아닙니까? 가운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나라예요. 을자를 이렇게 흘렸으면은 을자를 옆으로 보면은 612가 보이십니다. 을자를 흘렸으면 612가 보이거든요. 이거 다 뒤집어 주시면 돼요. 살수대첩이 일어난 건 수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리고 물로 다 괴멸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물 숫자죠. 그리고 612년에 일어났다. 이거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개유정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수양대군이 김종서 장군을 죽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철퇴를 맞아 죽었거든요. 김종서 장군이. 단도를 부하가 준비되어 오니까 야 그거 갖고 죽겠어? 철퇴를 453. 그래서 1453년에 개유정난이 일어난 거거든요. 철퇴를 453 절대 안 꼽습니다. 공무원분들, 수험생분들, 여러 어머니들 오셔서 클리크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재밌는 암기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암기법의 전략적인 바구는 메타인지입니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처럼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메타인지다. 두 번째, 여러 많은 암기법 중에 즐길 수 있는 걸 택하셔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단기 메모리가 아니라 장기 메모리로 가신다면 성적이 급 상승하실 거라는 건데 확실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죠. 암기법의 대가 황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